북한이 미중 신냉전 구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는 점입니다. 푸틴과의 군사 동맹급 조약 체결입니다. 이걸 단순히 둘이 친해졌다고 보면 안 됩니다. 진짜 속내는 경제에 있거든요. 자, 김정은은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이라는 확실한 선물을 그 대가로 받게 되겠죠. 자, 결론은 현재 남북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요? 현재 남북관계 가장 큰 핵심은요, 더 이상 우리 민족끼리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미국 대 중러라는 거대한 신냉전 구도에 완전히 편입된 거죠. 그리고 북한은 확실히 중러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그 푸틴과 김정은의 만남이 모든 걸 보여줍니다. 자, 러시아는 유럽 에너지 시장 상실에 대한 돌파구로 북한을 거쳐서 부산까지 오는 가스관과 철도를 원하고, 북한은 그 길을 열어주는 대가로 자신의 생존과 첨단 군사 기술을 얻는 셈이죠. 남북 관계는 미중러 강대국의 그 지정학적 게임 속에서 우리의 생존법을 찾아야 하는 아주 복잡하고 거대한 체스판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북한의 대외 전략 변화와 내부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북한의 대외 전략이 과거의 그 버티기에서 판을 흔드는 공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핵심은 뭐냐면 북한이 미중 신냉전 구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자,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푸틴과의 군사 동맹급 조약 체결입니다. 이걸 단순히 둘이 친해졌다고 보면 안 됩니다. 진짜 속내는 경제에 있거든요. 자, 러시아는 유럽 에너지 시장을 잃고 그 대안으로 시베리아 가스관과 철도를 북한 거쳐서 부산까지 연결하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의 그 의제 중에서요, 철도 에너지가 들어간 게 그 증거입니다. 자, 푸틴의 이 계획에 대해서는 김정은의 협조가 절실하죠. 자, 김정은은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이라는 확실한 선물을 그 대가로 받게 되겠죠. 자, 서로의 이익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이 이것을 용인할 수 있다는 게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장차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러시아를 자기 편으로 끌어오는 영닉슨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데요. 이때 미국이 러시아의 동아시아 사업을 허용해 주는 게 아주 좋은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은 북한은 고립된 섬이 아니라 지정학적인 위치를 무기 삼아서 강대국들의 싸움판에 직접 뛰어든 키 플레이어가 되려고 하는 거죠. 자, 한반도가 미중의 패권 경쟁에 가장 뜨거운 현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북한 경제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의 그 군사적 결탁을 통해서 국가 경제와 군수산업이라는 한쪽 날개짓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것이 김정은 정권이 대외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신감의 원천이 되었고요. 하지만 다른 한쪽 날개인 민간 경제와 주민들의 삶은 국가 통제 강화와 자원의 그 군수산업 집중으로 더 큰 어려움에 봉착되는 그런 모순적 상황입니다. 이런 그 두 얼굴의 경제는 단기적으로는 그 정권 유지가 가능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내부의 그 불안정성을 키우는 시한폭탄과도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대외 전략 변화와 내부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남북과 북미 관계의 그 판을 움직이는 두 축은요, 미국과 중국입니다. 이들의 역할은요, 한마디로 미국은 원칙의 보안관, 중국은 현실의 후원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 입장은 한미 동맹을 통해서 한국의 확장 억제라는 그 방패를 제공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제재와 한미일 공조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압박하는 그런 칼을 겨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자신들이 만든 비핵화와 동맹체제라는 그런 규칙을 고수하는 거죠. 반면에 중국은 현실의 후원자로서 북한의 정권의 안정을 채워서 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겉으로는 북한 도발을 비판하면서도 뒤로는 식량과 유류를 공격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이것은 북한을 미국의 영향력을 막는 전략적인 완충지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반도 정세는요, 이 두 강대국의 힘 겨루기에 좌우되거든요. 자, 미국이 원칙을 내세워서 압박을 하면 중국은 현실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을 감싸고, 북한이라는
완충지대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자, 북한은 이 틈을 이용해서 생존하고 있죠. 자, 이런 구조 속에서는 남북 독자 문제 해결이라는 그런 접근 방식은 근본적인 한계가 명확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위협은? 북한의 핵 위협의 성격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협상용 카드가 아니고 실제 사용을 상정한 실전용 무기가 되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과거의 위협은 어떻게 했냐면 미국의 본토를 겨냥하는 장거리 저격총 같았다면 지금은 남한 전역을 겨냥한 소형화된 전술핵, 우리에게 직접 겨누어진 수류탄과 권총이 된 셈이죠. 자, 더 심각한 것은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해갖고 그 핵무기의 사용 문턱을 극단적으로 낮춘 점입니다. 과거 같으면 우리가 맞으면 쏘겠다는 그런 방어적 개념이었는데 북한의 그 국가의 전략적 이익이 침해될 것 같으면 먼저 쏘겠다는 그 선제 공격 개념으로 바뀌었죠. 자, 이런 군사적 위협의 진짜 목표는 한미 동맹 파괴라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북한 핵 미사일은 한반도 전체를 상시적인 핵 전쟁 위협 아래 두었다고 볼 수가 있고, 이러한 핵 위협은 우리 안보와 일상을 짓누르는 아주 무거운 현실이 된 거죠.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북 전략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대북 전략은요, 두 손 전략으로 요약이 됩니다. 자, 한 손에는 강력한 검을 가지고 다른 손에는 올리브 가지를 들고 이 모든 걸 냉정한 머리로 지휘를 해야 합니다. 자, 첫째 검은 압도적인 억제력입니다. 한국형 삼축체계 고도화를 해서 북한 정권의 도발은 곧 정권의 종말이라는 것을 북한에게 각인시키고 미국과의 핵 협의 그룹을 통해서 한미 확장 억제가, 즉 핵 보복이 되겠죠. 이것이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임을 상시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올리브 가지는 위기 관리를 위한 외교적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대화의 문은 열어두되 문턱은 낮추지 않는다라는 원칙 아래서 비핵화 진전 없이는 대규모 지원이 없다는 그런 원칙이 있는 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죠. 자, 이 모든 걸 지휘하는 냉정한 머리는 굳건한 한미 공조, 그리고 북한의 이간체계도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대북 정책을 미국과 긴밀히 조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북 전략은 강하면서도 유연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 1년간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전망은? 지금부터는 좀 너무 과감하지만 현실적 가능성에 기반을 둔 미래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니까요. 조만간 러우 전쟁이 휴전이 된다면 아마 트럼프는 중국과의 대결에 집중할 겁니다. 이를 위해서 역닉슨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대가로 러시아에게 유럽 대신 동아시아 에너지 시장을 열어주는 거죠. 자, 그 핵심은 바로 시베리아 가스관과 철도를 북한을 거쳐서 부산까지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 거대한 계획은 남북한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과거 2022년경에 논의된 북한 핵 포기 종전선언 담대한 구상, 이런 패키지 딜하고 자연스럽게 아마 연결될 겁니다. 이 합의는 아마 종전선언과 북미연락사무소 개설, 남북철도로 이어지겠죠. 자, 이러한 오래된 정전체제가 끝나면서 유엔 사령부도 해체 수순을 밟겠지만, 그러나 주한미군은 아마 한미동맹에 따라서 계속 주둔할 겁니다. 장기적으로 한반도는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물류와 에너지 허브로 도약할 그런 잠재력을 갖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중국이 아마 거세게 반발하겠지만 내부의 그 경제 위기와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서 그 반발은 성공하기 어려울 겁니다. 자, 결국 핵심은 북한의 선택이거든요. 자, 북한 입장에서 보면 침몰하는 중국과 운명을 함께 할 수 없고 미국과 러시아의 압박을 견디기도 어렵습니다. 자, 이것은 거의 외통수 상황인데요. 김정은과 지도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저는 구한말에 조선의 고종과 대신들의 체제 매각 사례가 생각이 납니다. 자, 주체사상 국가라는 명분을 지키다가 공멸하는 대신 체제의 문을 여는데 동의를 하고 그 대가로 안전과 천문학적인 재산을 보장받는 아마 역사상 가장 큰 거래에 나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영화 같은 이야기고 지나치게 과감한 분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대담한 상상이 현실적인 해법이 되기도 하거든요. 자, 이런 모든 전망에는 저의 희망이 담겨 있지만 우리에게 이런 미래가 온다면 아마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자, 지금 세계는 미중 신냉전이 본격화되는 초입 단계에 있습니다. 한반도 역시 미중 대립의 최전선에서 중립을 취할 수 없는 양당 간의 확실한 노선을 요구받고 있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생존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현명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 떠먹여주는 TV 구독자분들과 국제 정세 및 역사 분야에서 다양한 주제로 다시 만나 뵙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